여러분, 사다리 이야기하면요, 쉽게 말하면 신분 상승이에요. 개천에서 용난다, 이 말이 이제 사다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공부를 엄청 해서 사시에 패스하든, 또 공부를 엄청 해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든, 이런 것들이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것보다는요, 돈 많이 버는 게, 개천에서 용나는 것, 돈 많이 버는 게 아마 그걸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청년들에게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으니까 사다리가 붕괴했다, 사다리가 박살났다, 사다리가 부러졌다, 온갖 용어들이 다 나옵니다. 왜냐고요? 이게 여러분, 집값이 완전 폭등했잖아요. 청년들 입장에서, 청년들만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모두가 서울에서 집 한 채 가지는 게 사실 소원 중에 소원입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서울에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그래,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2021년 1월 기준으로 보면요, 서울 아파트,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평당 시세라고 해야 되나요? 평당 시세는 3,803만 원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 30평 기준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가격은 11억 4천까지 올라갔어요. 평균입니다. 가격은 11억 4천까지. 그러니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거 살 수 있겠어요? 직장생활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청년들은 이미 판단한 거예요.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말입니다. 집값이. 그러니까 이들이 향했던 곳은요, 이제는 벌어서 집을 못 사니까 이제부터 한탕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지 않을까 싶어요. 강했지 않을까. 그래서 이들이 눈을 돌린 곳 첫 번째가 어디다? 첫 번째가 주식이었습니다. 주식. 사실 기성세대들은요, 부동산의 갭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부동산에서 갭 투자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으로 국내 주식에다가 몰빵을 했어요. 실제 몰빵을. 계좌가 1,000만 개가 된다. 4천만 개죠. 계좌가 4천만 개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계좌가 많이 늘었잖아요. 엄청나게 폭증했죠. 폭증. 키움증권 이런 한 회사를 봤을 때 이게 신규 개인 주식 계좌만요, 지난해에 202만 개 만들어졌어요. 202만 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B2, 나 한탕 해야 되겠어, 한탕 해야지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주식이 이제 어느 본궤도에 드니까 이게 박스권 장세라고 이야기하죠. 21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박스권 장세가 계속되니까 돈을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또 눈을 어디로 돌리나 하면 외국으로 돌립니다. 외국으로. 해외 주식 쪽으로. 실제 해외 주식은 상한가 하한가 없다. 특히 미국 주식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 여기도 쉽게 말하면 한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올 1월 말 기준으로 보면요, 해외 주식 계좌 연령별 비중을 보면 2030이 64.5%입니다. 64.5%. 그런데 이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게임스탑이나 이런 주식들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도 또 지났어. 해외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인으로 몰리는 거예요. 코인에서 한탕을 해보자. 이렇게 말입니다. 아유,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젊은이들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버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한탕만 배우고 있다는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사실 젊은이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여기다가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20대만 하더라도 6,863억 원을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30대도 1조 5,709억 원을 쏟아붓고 있고요. 물론 40대도 1조가 넘고 50대는 7천억, 60대는 2,900억 정도 되지만 단연코 많은 데가 지금 30대잖아요. 게다가 20대도 지금 코인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에게는요. 암호화폐 투자해서 뭐 400% 500%가 아니라 뭐 100만 퍼센트, 10만 퍼센트 뭐 이런 거 터져서 집 한 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진짜 많이 움직이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코인 시장에는 그런 게 있어요. 칠리즈. 예, 칠리즈라는 암호화폐는 5,321.49% 올랐습니다. 5,321.49%. 야, 이거 참 최근 6개월간입니다. 예, 업비트에서 조사된 거예요. 게다가 세타퓨엘이라는 또 가상화폐가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이거는 3,239.13%예요. 스톰엑스는 2,680.59%고요. 비트토렌토는 2,464.10%, 메타 블록이라는 코인은 2,375.25%입니다. 그러니 수십 배씩 가격이 폭등하니까 20대, 30대 입장에서는 야, 들어가서 나 코인 해야 돼. 한탕 먹어야 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20대, 30대만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코인 인구가 엄청나게 빠르게 급속도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250만 1,769명이에요. 야, 이게 계좌 수가 이렇게 많아진다는 건 보면 진짜 대단하죠. 이것도 여러분 기준이 국내 4대 거래소 기준이에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은 이렇게 4대 거래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250만이에요. 250만.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온 국민이 한탕주의에 빠진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니까요. 게다가 말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은요. 참 좋은 시절인데 그죠? 20대 30대라면 참 좋은 시절인데 이 시절에 갭 투자에 빠진다는 자체가 갭 투자라네. 암호 투자에 암호 투자 한탕주의에 빠진다는 자체가 어쩌면 대한민국 미래가 암울할 뿐입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저는 이렇게 한탕주의를 키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야지 대한민국 미래가 밝지 않을겠어요? 지금처럼 어떻게 하든 집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식에 암호화폐 이렇게 한탕주의에 빠져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현실이 참 우울하게 만듭니다. 아마 청년들은 더 심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